트럼프가 외국인에게 배당세 35%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한국처럼 세금 협약을 맺은 나라에도 미국 주식이나 ETF를 통해 배당금을 받는 모든 외국인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내용입니다. 이거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배당세 15%를 내고 있는데 이제는 35%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거나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미국 배당주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심각한 상황인데 왜 주가는 그대로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고 적용 대상이 일부 국가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시행되는 법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미 소식을 접했으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애써 못 본 척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대응 전략은 세우셨나요?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다면 이번 관세 시행 때의 주가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트럼프는 11월부터 관세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취임 직후 관세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2월에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실제 부과하고 이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관세를 발표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4월 초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보복세는 지금 불확실성 단계입니다. 관세 발표 때랑 비교하면 공약을 발표하고 공식화하는 단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똑같이 당합니다. 법안이 적용되면 주가는 하락할 겁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다 팔고 현금을 쥐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세가 실행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대응은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감세 법안 OBBB와 저희에게 해당되는 섹션 899 조항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실제로 시행되면 우리 계좌에 얼마나 타격을 줄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내용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당 투자자 두배당입니다. 앞으로 미국 주식 배당세가 최대 35%까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됐을까요? 배경은 바로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과거에 미국 기업들, 특히 구글, 애플, 메타 같은 미국에서 밀어주는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발생한 매출은 법인세가 낮거나 없는 나라로 수익을 옮겨서 세금을 회피했고 또 하나는 비용을 부풀려서 수익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유럽은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바로 세금을 걷자는 디지털세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돈 벌었으면 우리나라에 세금 좀 내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OECD 136개국이 글로벌 최저세율 15%에 합의하며 소득산입 보완 규칙이 도입됩니다. 용어가 어려우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아일랜드 자회사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애플은 막대한 이익에도 세금을 거의 안 냈습니다. 소득산입 보완 규칙은 이런 방식으로 조세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국적 기업이 어떤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적게 냈다면 다른 나라가 대신해서 최소 15%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적게 낸 나라의 이익을 다른 나라가 대신 걷는 제도로 세금을 적게 내면 최소 15%는 어디서든 반드시 걷겠다는 제도입니다. 부족한 세금은 다른 나라의 자회사들이 나눠서 걷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많고 조세 회피를 해오던 미국 기업들은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고 이 모든 흐름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섹션 899 조항에 디지털세, UTPR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이것을 차별적 세금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차별적 조세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반격을 한 것이 OBBB 법안의 899 조항입니다. OBBB는 대규모 조세개혁으로 감세안과 보복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배당세에 대한 내용은 OBBB 법안의 조항 중 하나인 섹션 899입니다. 섹션 899 조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정부의 차별적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배당, 이자, 로열티 소득에 대해 미국이 보복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해외 조세 정책에 대한 미국의 반격으로 미국 금융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챙기는 나라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과 함께 섹션 899 조항이 시행된다면 우리는 적용 대상일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적용 국가에 해당된다면 개인 투자자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정부, 국부펀드, 중앙은행 등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도 포함됩니다. 대상 국가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특정 국가를
차별적 세금을 부과한 나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로 유럽 대부분 국가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산입 보완 규칙을 시행했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로 한국은 2026년 시행 예정입니다. 그 외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차별적 세금을 부과한 나라라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적용 국가의 경우 미국 재무부 장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OBBB 섹션 899 이름도 복잡하고 먼 나라 얘기 같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배당 주식과 배당 ETF 투자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 미국에서 15%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배당금이 100만 원이라면 세후 85만 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원천 징수되는 배당세율이 최대 3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같은 배당금 100만 원일 경우 세후 수령액은 65만 원이 됩니다. 만약 월 배당금이 100만 원으로 세팅되어 있다면 1년에 무려 4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물론 한 번에 세율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섹션 899 조항에 따르면 세율은 매년 5%씩 인상되고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 배당세율이 15%니 20%가 올라간다면 35%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배당세는 5%만 올라가도 수익률에 큰 타격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OBBB 법안의 통과 가능성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심사, 상원심사를 하고 상원까지 통과되면 조정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이 진행되면 법안은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상원심사 시 일반 법안이라면 100표 중 60표가 필요하나 예산 관련 법안이라면 다수표인 51표만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OBBB 법안은 미국 하원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상원 심의를 진행하며 예상 일정은 6월에서 7월입니다. 상원이 통과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대통령 서명과 시행은 하반기에, 조정이 길어진다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2017년 트럼프 세제 개편 법안 당시 상원 통과 이후 한 달 만에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상원심사에서 트럼프 쪽 공화당이 51석 전원 찬성하여 과반수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은 공화당이 그때보다 많은 53석입니다. 이번에도 공화당이 전원 찬성한다면 OBBB 법안은 쉽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무려 53석입니다. 한국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득산입 보완 규칙은 올해부터 제도 도입, 내년부터 시행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차별적 세금 대상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운이 좋아 한국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시장은 하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대상국가의 모든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자일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SCHD, VYM, 제피, 제피큐 같은 대표적인 배당 ETF들, 코카콜라, 리얼티 인컴 같은 전통 고배당 주식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에 의존하는 고배당 중소형주들은 세금 이슈로 매도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적용되건 안 되건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것만으로도 배당주 섹터는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그럼 배당세가 35%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배당 투자자들의 미래 자산은 어떻게 달라질지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는 가장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 SCHD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여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약 7%, 배당 성장률은 연 10%, 발생한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하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ETF에 초기 3천만 원을 투자하고 이후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배당세가 15%일 경우 10년 뒤 자산은 2억이 됩니다. 20년 뒤 자산은 13억 1천만 원이 됩니다. 30년 뒤 자산은 35억 원이 됩니다. 이제 같은 조건에서 배당세율만 35%로 바꿔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당세가 35%일 경우 10년 뒤 자산은 1억 8천만 원, 20년 뒤 자산은 9억 7천만 원, 30년 뒤 자산은 15억 원이 됩니다. 배당세가 15%일 때와 35%일 때의 자산 격차는 10년 뒤 2천만 원 차이가 나고 20년 뒤에는 3억 4천만 원, 30년 뒤에는 20억 원 차이로 무려 2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금 차이는 한 해만 보면 작아 보여도 복리로 30년이 쌓이면 결국 2배가 넘는 자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차이는 단순히 자산에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들어오는 배당금 자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당세가 15%일 경우 세후로 받는 연 배당금은 10년 뒤 1,500만 원입니다. 20년 뒤에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배당세가 35%일 경우 10년 뒤에는 약 1,000만 원입니다. 20년 뒤에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20년 뒤 연간 배당금은 1억이 넘게 차이 납니다. 세율 하나 차이로 미래 자산이 2배 넘게 벌어지고 매년 받는 현금 흐름이 수천, 수억 원씩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법안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OBBB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격적 대응과 최소 대응, 관망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공격적 대응입니다. 이 전략은 말 그대로 미국 배당 주식을 매도하고 포트폴리오를 전면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배당주는 전량 매도하고 슈드는 지수 주종 ETF로 전환, 개별 배당 종목은 국내 배당주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성장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장점은 간단합니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법안은 아직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한 뒤에 법안이 무산되거나 연기되어 배당주 흐름이 좋아진다면 최근 1, 2년 동안 슈도와 배당주의 상승을 기다려온 투자자는 싼값에 판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의 대응 전략입니다. 추가 매수는 멈추고 기존 보유 종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만 옮기는 것입니다. 미국 배당주 신규 매수는 보류하고 대신 현금 비중을 올려놓고 대기하거나 일부만 국내 배당 주식 또는 성장주로 갈아탑니다. 장점은 리스크 관리와 밸런스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 법안 통과 시 충격을 낮출 수 있고 하락이 오면 다시 싸게 살 기회도 생깁니다. 세 번째는 관망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가는 전략입니다. 장점은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내 전략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 후 주가가 상승해서 왜 나만 팔면 오르나 좌절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치명적입니다. 법안이 현실화됐을 때 그 피해를 직격으로 맞게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트럼프 관세 때도 우리는 똑같이 당했습니다. 설마 통과되겠어 하다가 시행 확정 후에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만으로도 대응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 대응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량 매도했다가 법안이 무산되면 나는 팔았는데 주가가 오르는 가장 슬픈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당금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관망은 너무 위험합니다. 아무 변화도 없이 기다리는 것은 내 노후와 자산을 미국의 통째로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대응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배당주 매수를 멈추거나 일부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거나 국내 증시가 좋으니 신규 매수는 국내 배당주로 눈을 돌리거나 이 기회에 관심 있던 성장주를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 배당주 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시점부터 길어야 한두 달입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자 타이밍을 잠시 보류한다고 해서 큰 기회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짧은 판단이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당세와 관련된 법안이고 우리의 수익과 직결되는 법안입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OBBB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조항을 그저 협상용 카드로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배당주와 ETF는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대응은 해야 합니다. 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들어간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유리할지를 공부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당분간 미국 배당주 매수는 멈추겠습니다.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놓고 평소에 관심 있게 보던 성장 기업을 소에 담아볼 계획입니다. 추가로 ISA 계좌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일부 국내 배당 종목으로 옮길 예정이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리한 금액만큼 슈드를 직투로 다시 매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확실한 수익을 노릴 때가 아니라 리스크를 걸러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단이 몇십 년 뒤 내 계좌에 수억 원이 차이로 돌아온다면 지금 매수를 잠시 멈추는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배당 투자가 조금 더 건강하고 단단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두배당이었습니다.